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삼각함수에 관한 얘기 시작합시다. 이제 우리가 지수로그를 끝내고요. 수1의 두 번째 큰 단원 삼각함수 시작하는데요. 삼각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피타고라스 삼각비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됐죠? 우리의 목적은 그런 기하학적인 연구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직각삼각형에 뭘 부여넣는다고요? 직각삼각형에 좌표를 집어넣어서 생명을 풀어넣는다 그랬죠. 그죠? 직각삼각형에 생명을 풀어넣어서 이 직각삼각형 우리가 뭘 읽었어요? 삼각비를 읽었죠. 그죠? 사인값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값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값 밑변분의 높이. 직각삼각형에 이렇게 변의 비를 읽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삼각비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삼각비를 우리가 좌표에 올려놓고 이제 저는 삼각비의 변화율을 xy 평면에서 잘 관리해서 그걸 우리가 xy 평면 위에 예쁘게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그래요. 됐죠? 그 그래프가 아주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예쁜 반복적인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의학이나 공학이나 활용도가 무지무지하게 높은 아주 대표적인 함수에 속합니다.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 시작하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몇 가지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삼각함수를 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각도 예를 들면 45도 그럴까요? 그죠? 이 45도에 대해서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설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45도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가면 90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요.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사분면을 결정해요. 0과 90도 사이에서는 1사분면, 0과 몇 도? 180도 사이에서는 2사분면, 그리고 0과 그리고 270도 즉 180도와 270도 사이에서는 3사분면, 그리고 270도와 4사분면 0도 360도 사이에서는 4사분면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문제는 45도가 여기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도 또 45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 360도고요. 두 바퀴 돌면 720도고요. 10바퀴 돌면 3600도고요. 우주선이 지구를 수십만 바퀴 돈다고 가정하면 각도 쓰다가 날 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학자들이요. 이게 복잡한 몇 도, 몇 도, 몇 도 하는 각을 일반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몇 도, 몇 도, 몇 도 하는 일반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치를 바꿀 수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삼각함수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원에 호도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레디안이라고 해서 간단히 뭐라고요? RAD 있겠습니다. 레디안이 뭐냐? 레디안, 호도법이니까 법이잖아요. 그죠? 호는 뭔지 알죠? 그죠? 원에서 우리가 원주의 기로로 만들어지는 호를 얘기하는 건데 그 호로 만들어지는 각도에 관한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호도법이 뭐냐고 약속하면 레디안 뭐냐고 약속하면 첫 번째 그러면 1레디안이 뭐냐? 1호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죠? 1호도, 1레디안은요. 보세요 여러분. 원이 이렇게 있으면 반지름을 R이라 그랬을 때 이 R과 똑같은 거리를 실로 재서요. 원주에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됐죠? 이 길이가 R이라고요. 됐죠? 그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딱 같을 때 생기는 그 중심각, 요 중심각의 크기를 1레디안, 1호도라고 합니다. 말이 레디안이라고 붙인 거지 우리가 명목상 붙인 거지 실은 숫자 1이랑 똑같아요. 그죠? 숫자 실수값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 1. 그래서 우리가 1레디안이 도대체 뭐냐? 1호도가 뭐냐? 정확히 정의는 기억해야 돼요. 그죠? 왜냐고 묻는 사람인데 그러지 마세요. 정의니까 약속이거든요. 그죠? 1레디안의 뜻이 뭐냐?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반지름과 똑같은 호의 길이를 만들어서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가 어때? 딱 같아졌잖아요. 그죠? 이때의 뭐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다. 됐습니까? 이놈을 1호도다라고 약속합니다.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가 딱 같이 생기는 중심각의 크기를 1레디안이라고 해요. 숫자 1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럼 바로 이 숫자 1은 우리가 그동안에 따졌던 각도로는 그럼 몇 도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반지름에 대한 원주 전체 길이의 비는 2파이 R이고요. 됐습니까? 엽! 나누면 이 2파인데요. 그때 만들어지는 중심각은 몇 도예요?
한 바퀴 돌았으니까 320도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호도법의 발견하고 속하는데요. 파이는 2로 나누면 얼마죠? 180도. 좋습니다. 파이가 180도래요. 그쵸? 파이가 3.1417 이렇게 영원히 가는 무리수인데요. 그 실수 값이 각도로 따지면 180도랍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각을 수치로 환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가 원래는 각에서 삼각비의 값은 변의 비니까 실수 값이잖아요. 그죠? 각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인데 이 각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이게 너무 커지면 복잡해서 이놈을 숫자로 바꿔주면 실수로 바꿔주면 결국 삼각함수도 각에서 실수가 아니라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아주 기본적인 함수의 모양과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각을 실수로 호환하는 장치, 각을 쉽게 말하면 숫자로 바꾸는 장치, 이걸 뭐라고요? 호도법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호도를 약속해 봤더니 파이가 180도고요. 2로 나누면 90도고요. 3으로 나누면 60도고요. 됐습니까? 4로 나누면 45도고요. 6으로 나누면 30도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등처럼 이렇게 몇 도 몇 도는 각을 쓰지 않고 고딩들이 이렇게 각 대신에 실수값을 표현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도법을 약속하고요.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뭘 연구하냐면요. 원의 일부가 무슨 꼴이죠, 여러분? 부채꼴인데요. 이 부채꼴의 면적을 호도법을 이용하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쉽게. 반지름 R이라 그러고요. 호의 길을 A라 그러고 이 중심각을 세타. 이건 레디안입니다. 됐죠? 몇 도 몇 도는 각이 아니고요. 볼 호도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채꼴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례식을 생각해 볼까요? 부채꼴의 면적을 S라고 하면은요. 원 전체 면적은 파이 R 제곱이고요. 부채꼴의 반지름이나 호의 길이나 이런 게 주어지고 중심각이 주어지는데 만약에 부채꼴의 호의 길을 A라 그러면 원 전체의 호의 길이는 얼마죠? 2파이잖아요. 그죠? 내항의 부분이 요만큼 같고요. 2파이 S는 파이 R제곱 L이니까 파이 주거! S는 얼마예요? 2분의 1 R제곱 L이네. 좋습니다. 그죠? 2분의 1 R제곱 L. 이 맞습니까? 2분의 1 R제곱 L이다. 2분의 1 R제곱 L이다. 거기 좀 이상하네요. 그죠? 부채꼴의 면적 대 원의 면적. 됐습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 대 원 전체의 호의 길이는 미안해. R이 빠졌네요. 됐죠? 죄송합니다. 마저 하나 지우면 2분의 1 RL이죠. 그죠? 부채꼴의 면적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할까요? 부채꼴의 면적 대 원의 면적은 이번에는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심각!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로 얘기하느라고 하고요. 원 전체 중심각은 뭐라 그랬어요? 2파이 36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따져보면 파이 R 제곱 세타는 2파이 뭐고요? S고요. 됐죠? S는 뭡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이것도 또한 중요한 부채꼴의 면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을 모를 때는 중심들은요. 그냥 비례를 구했어요. 원 전체 면적을 구해서 얘가 30도면 원 전체의 360도분의 30도 이렇게 비로 구했거든요. 근데 고딩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세타는 몇 도 몇 도는 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레디안 실수값이라고 해야 됐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이 부채꼴의 면적이니까 같다고 둘 수는 있겠습니다. 같다고 하면 더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같다고 두면 R 그러면 L이 꼴 뭐다? R 세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식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죠? L이 꼴로 R 세트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채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질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먼저 삼각함수 앞서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 왜 호도법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냐는 원칙을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고 교과정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호도법을 전제로 하고 삼각함수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내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삼각함수 하기 위해서 호도법을 했으니까요. 이제 호도법을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를 한번 간단하게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그럼 삼각함수라는 건 뭐냐? 내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직각삼각형에 뭘 부여한다고요? 생명을 부여해서 좌표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바로 삼각함수인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 각을 무슨 타? 세타라고 하면 요 세타에 관한 무슨 값이? 사인 값이 좋습니까? 삼각함수도 함수인데요. 어디에서? 정역이 보통 각에서 실수값으로 갔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각을 실수로 바꾸는 장치가 호도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두
삼각함수도 실수가 이런 아주 대인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을 하나 주면 이 각에 대한 무슨 값? 사인 값. 이 각에 대한 무슨 값? 코사인 값. 그렇죠. 이 각에 대한 무슨 값? 탄젠트 값. 그래서 중등 이렇게 세 가지만 하는데요. 이제 고딩은 역수도 합니다. 역수도요. 이 사인의 역수. 사인이 요건데요. 역수는 요거분의 요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의 역수를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코시컨트. CSC 이렇게 간단히 쓸게요. 코시컨트라고 읽습니다. 교재 보고 잘 연구해 주세요. 코사인의 역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컨트. SC라고 쓰고요. 탄젠트 역수를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코탄젠트다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를 통틀어서 앞으로는 삼각비라고 부릅시다. 아주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에 어떤 각을 주면 이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6가지 삼각비의 값이 유일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삼각형이 작든 크든 닮은 꼴이기 때문에 B는 일정하거든요.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항상 일정하게 유일하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함수의 아주 중요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어요. 이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공식을 중학교 때 거의 다 배웠는데요. 조금만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봅시다. 탄젠트 값은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알고 있죠? 그렇죠? 탄젠트 값은 코사인분의 사인. 우리 그냥 좌표를 꼭 쓰지 않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높이 빗변 그러면 얘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는 뭐고요? A분의 B고요. 됐죠? 코사인 세타는 뭐고요? C분의 A고요. 사인 세타는 뭐고요? C분의 B거든요. 꼭 그러면 역시 A분의 B로 같아지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식이 여러분 배웠어요. 기억나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사인 값은 뭐였어요, 여러분? C분의 B였고요. 코사인 값은 뭐였어요? C분의 A였잖아요. 그죠? 계산하면 C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피타고라스가 A제곱, B제곱이 C제곱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합이 1이다라는 식 되게 중요하고요. 역수 우리가 배웠으니까 조금만 더 전개시켜보면요. 양변을 코사인제곱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코사인제곱으로 나누면요. 뭐죠, 여러분?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코사인 제곱을 나누시면 1이고요. 이 제곱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안에다가 써도 좋습니다. 됐죠? 상관은 똑같은 거예요. 됐죠? 얘는 또 코사인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코사인 역수가 뭐다고요? 시컨트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식 하나 왔고요. 다시 양변의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은 탄젠트 역을요. 코탄젠트라 그랬어요. 그죠? 탄젠트 역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로 나누면 사인으로 나누면 사인분의 코사이니까 코탄젠트고요. 됐죠? 다시 사인의 역수잖아요. 그죠? 사인의 역수는 뭐였었죠, 여러분? 코시컨트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코자가 붙은 게 코자가 나와요. 그죠? 1 플러스 콘탄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삼각비의 중요한 성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삼각함수를 통해서 복습하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 삼각함수의 아주 아름다운 성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림을 좌표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또는 공학적으로, 실생활적으로, 우주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그래프들인지 잘 연습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